지금 경호처 관련해서 주목해 볼 대목이 위아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예. 경호처가.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갑자기 윤석열 변호인단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예, 예. 했잖아요. 대통령 도주 안 했다. 그다음에 차라리 구속영장이나 뭐 기소를 해달라.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그 없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경호처의 동요가 한계치에 왔구나. 아. 이대로는 못 버티니까 시간 벌기 위해서 저런 궤변이나 억지라도 쓰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려 그러는구나. 그런 주장이 경호처의 동요를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경호처 위는 상층부는 그 윤석열이 임명한 일종의 이제 정무직일 수 있는데 밑에는 다 직업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예. 근데 만약 여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특수공무원 집행방해로 나중에 재판이라도 받으면 신분상의 불이익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감당할 이유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한테 뭐 충성을 바칠 이유도 없고 결국 경호처 상층부에 이른바 김용현 라인, 예. 김건희 라인 여기가 이제 꽉 쥐고서 경호처라는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이런 게 강하니까 짓누르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밑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시험 보고 다 지덕체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경호처 직원들도. 네. 근데 여기서 만약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인생 망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법 집행 직전에 일종의 이제 특별 성명 같은 거를 좀 내서 공조단 차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쨌든 법 집행에 저항하지 말고 불법의 동조자가 되지 말고 길 열어달라. 예. 그리고 어떤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집행하겠다. 근데 저런 류의 불법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쪽에 집행 의지가 단호하면. 그래서 경호처를 저는 위에 이제 뭐 그 지금 출석 요구하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예, 그 체포영장 발부해서 위에서 압박하는 것도 있고 밑에를 흔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걸 흐트러뜨려 놔야지.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휘둘려 가지고 범죄자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경호처는 위를 압박하고 아래는 흔들어라. 특별 메시지 같은 거 발표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 심리전 지금도 해야죠. 이미 흔들리고 있을 지금도 많이 것이고 흔들리죠. 심리전을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박종준 차장은 예, 예. 이 사람 본인이 내란 혐의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안전가옥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예, 김봉식 예. 서울경찰청장을 불러서 윤 대통령하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김봉식 청장한테는 비화포음까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내란에 어느 정도로 관여돼 있는가 이것도 초미의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경호처 직원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또 본인도 또 법적으로도 탈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제 명예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좀 어떻게 뭐 작전을 펴는 데 있어서 뭐 총을 내리게 한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경찰 쪽에서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기동대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물리력을 쓰는 것은 뭐 필요한 일이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경호처 이 직원들의 이 마음을 흔드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비상겸 때도 젊은 병사들이 천천히 움직였잖아요. 화끈하게 깰 수 그렇죠. 있는 유리창도 굉장히 천천히 혼자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서로 손 내밀어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고 굳이 화분 옮기고 총도 이러면서 맞고 굉장히 친절한 침탈. 소화기 또 터트리니까 네.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무전기 떨어뜨리는 분도 만약 있었어요. 만약 특임 진짜 단위인데 어떻게 707 무전기를. 707 특임대가 진짜 저런 거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심각한 문제죠. 그럼 정말 심각한 건 문제입니다. 세계 10대 특수부대라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라.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죠. 자, 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차제에 이 경호처 없애버려. 이런 논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도 발의했더라고요. 근데 네, 법도 발의한 것 같아요. 예. 글쎄요, 뭐 대통령 경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그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흔치는 않대요. 예. 그러니까 저 미국의 그 비밀 맞아요. 경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통령 경호만이 아니잖아요. 요인 경호하고 다른 특수 임무 그렇죠.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호처가 63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경호실이 처음에. 경호실이. 경호실이었다, 실이었다, 차였다가 처였다, 다시 계속 실이었다, 다시 처였다 여러 번 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현재 법원직이 2017년도에 예. 경호처로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생각해봐야지.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 불행한 그런 독재자들의 옆에 항상 대통령 경호처가 문제가 그러니까 돼서 경호실장. 그 이승만의 경호실장은 사형당했고 예. 그다음에 누굽니까 박정희
예, 경호실장이 누구였어요? 차지철 차지철 죽었고 경호실장은 죽었고 총맞아서.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장세동. 감옥 갔고 예, 그러니까요. 이번까지 또 이러면 저런 조직을 저렇게 두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죠. 예, 아니,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후에 예. 국민들이 경호처장 이름이 누군지 모르죠.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지금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경호처장 반열에 올랐어요, 이분이. 네. 네. 그 외국에 보니까 주로 경찰 휘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를 맞아요. 하는 게 따로 이렇게 독립기구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고요.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부 부처 네. 산하의 기관이고, 근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주요국 중에 러시아. 아, 러시아. 러시아. 네. 러시아는 대통령 직속 기구야. 네네. 와,